윤석열 검사를 과거에 잘 만난 탓에 그 덕분에 지금까지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오고 내란 정부에게 발목이 잡혀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피소추인에게 발목이 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상목은 현재까지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늦기 전에 최상목을 수사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법사위원이자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에 박이승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 이성윤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 안종범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 마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경련 관계자, 문화부 관계자, 공무원과 정경련 임직원들을 불러서 각 기업별로 돈을 내야 할 기부금 액수를 할당을 해주고 또 돈을 내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화를 내면서 강요를 하는 등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486억 원을 기부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로 인해서 특가법상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인데 그 액수가 1억을 넘어갈 경우에는 특가법상 뇌물에 해당하고 특가법상 뇌물에 대해서는 이 표에 나온 바와 같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뭘 떠드는 것이냐? 10년의 그 형량이기 때문에 판사가 장량 감경을 해도 5년 이상 선고를 해야 하고 5년 이상의 범죄는 집행유예가 불가하기 때문에 실형 5년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최상목 그 권한대행은 그런 무거운 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사를 과거에 잘 만난 탓에 그 덕분에 지금까지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오고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면서 경제수석 위치에도 오르고 지금은 부총리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까지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가 왜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기고 국민들에게 화병을 안기는 것일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의 그 잘못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정의, 진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국민에게 화병을 남기는 저런 국정농단 그리고 그 내란 지속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남원장소 임시순창 박희승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에게 누차 최상목 대행에게 마영주 대법관 후보, 그 다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건의해라. 당신이 법률상 국가의 대표자로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누차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헌재에서 위헌이다 이런 결론까지 내렸는데도 지금 머뭇거리면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내란 정부에게 발목이 잡혀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피소추인에게 발목이 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인이라면 486억의 뇌물을 수수했다면 적어도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유일하게 안동범 경제수석은 아마 4년형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최상목 대행은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이런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러한 내란 세력에 대해서 선을 긋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이러한 의혹을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박근혜 정권의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상목 비서관이 단 일주일 만에 16개 기업 그룹으로부터 486억 원을 수금하게 됩니다. 당시 박근혜 이재용 판결문을 보면 당시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이 청와대 회의를 4차례나 주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출연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있느냐 명단을 가져오라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가히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 이상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안종범은 구속되어 처벌받고 최상목은 현재까지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최상목을 수사해야 됩니다. 기업들이 어떤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486억이라는 돈을 내게 됐는지, 이것이 뇌물죄인지 광유죄인지 공갈죄인지 분명히 수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요구이고 또 저희들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피고발인은 최상목 대행 한 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고발 혐의는 특가법 뇌물이랑 특가법 공갈 2가지인가요? 예, 고발인 명단은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고발인 명단은 법률위원장인데 공동 법률위원장이 3명입니다. 박균택, 이용우 의원 그리고 이태영 변호사입니다. 고발장에 어떤 내용 적시돼 있으신지 여쭤도 될까요? 뭐 이재명 회장이랑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 내용 같은 것들을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또 우리 박근혜 이성민 의원님 대통령하고 설명해 주신 게 좋겠습니다. 이재용 판결문, 당시 안종범 판결문 등이 주로 증거로 제출됩니다. 판결문 어떤 부분 위주로 좀 그 중에서 그 최상목 비서관이 담당했던 행위 내용을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고 그 판결문에 의하면 뇌물수수죄에 제3자 뇌물이라는 그 범죄의 공범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죄명 우율만 거기다가 붙여서 그대로 고발하는 내용이 일어나서 사실관계는 이미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을 결국 봐주기 수사했다 이런 의혹 제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판결문을 보고 두 가지 느낀 것은 이 정도 중대한 행위를 한 사람이면 기소를 했어야 맞다. 당시 경제금융 비서관은 비서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관련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4차례나 일주일 만에 4차례나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퇴근한 것은 충분히 법적 평가를 다시 받아봐야 된다. 또 안종범 그 이상의 행위를 한 거로 봐서 충분히 고발할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예,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은 접수하러 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